이순신의 판옥선 24척, 원균의 판옥선 4척, 이것이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전투에 나갑니다. 자, 더 나가서 옥포라고 하는데 가서 여기에서 일본군을 만나게 돼요. 옥포에서의 이 만남이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때까지 일본 수군이 전투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순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것이 첫 전투예요. 이때까지 훈련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실전은 이게 처음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감이 돌았을 거예요. 일본군 지휘관은 추정입니다만 도도 다카토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하는 30여 척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일본군 선봉 6척이 돌진을 해와요. 이걸 조선의 판옥선이 포위를 하고 총통, 대포입니다. 대포를 쓰고 활을 쏘고 이 활에는 불화살도 있어요. 이걸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돌진해 오던 6척을 격파해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확인되는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전투 방식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 수군은 이런 방식으로 싸워요. 배를 댑니다. 배를 댄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등선 육박전. 다른 배에 올라타서 거기에서 육군처럼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일본 수군의 전투 방식이고 거기에 비해서 조선 수군은 완전 수군 스타일의 전쟁을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배를 적선에 충돌시켜요. 배끼리 부딪혀서 상대방 배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대포를 쏴서 상대방 배를 깨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는 대포의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정거리가 더 멀었기 때문에 멀리서 포를 쏘아서 상대방 배를 깨는 거죠. 완전 수군 스타일이고 일본의 이 방법은 배를 탄 육군의 전쟁 방식입니다. 자, 어디가 이겼을까요? 네, 조선 수군이 월등 유리하게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었죠. 조선의 주력군이었던 판옥선은 배가 높아요. 그래서 등선을 하려고 배를 댔을 때 아래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기어 올라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일본 수군에게 있었던 거죠. 이 전투에서 전라 좌도 수군, 다시 얘기해서 이순신 군대가 적선, 대선 13척, 중선 6척, 소선 2척, 모두 21척, 21척을 깨트리는 데 성공합니다. 배를 깨트린 숫자만 센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대포를 쐈으니까 폭발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주로 활을 쏘니까 활을 맞고 죽은 사람, 상대방 배에다 불을 내니까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 인명살상은 지금 따지지 않고 배만 센 겁니다. 경상우도 원균의 부대도 외선 5척을 깨트렸다 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21대 5. 전과에서 차이가 많이 났죠. 이순신은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보고하냐면 전라 좌수영의 군대가 적 21척을 깨트렸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전라 좌도에 소속된 어떤 만호가 어떤 첨사가 몇 대 깨트렸고 이런 식으로 공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써서 전공 실명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상우도는 내가 잘 모르니까 이 밖에 경상우도도 외선 5척을 깨트렸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면 누가 더 이 상을 받는데 유리할까요? 당연히 전라도 쪽 사람들이 유리해지겠죠. 이것 때문에 양쪽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요. 왜 똑같이 싸웠는데 공은 너네가 독차지하냐? 전라도 수군들은 있는 그대로 써 올렸을 뿐이야. 원균과
이순신을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죠? 보고를 이순신이 더 잘한 거예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투가 끝난 다음에 경상도 수군이 전라도 수군을 공격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전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지만 계속 이 감정의 앙금이 계속 남아요. 자, 일단 옥포에서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건 아마 천하의 이순신에게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자신감. 이순신의 지휘를 받는 많은 군관들, 일반 병사들도 지금까지 계속 일본군에게 싸워서 진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는데, 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한 전투였을 겁니다. 옥포에서 한번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일본군을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해서 하포라고 하는데 이르게 되는데, 하포는 그 지역에 두 개가 있습니다. 마산의 하포가 있고 웅천의 하포가 있는데, 이 둘 가운데 아마 웅천의 하포였을 거라고 이민웅 교수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민웅 교수의 이 이순신 평전이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옥포에서 패주하는 일본군을 하포까지 추격을 해서 여기에서 또 한 번 깨트립니다. 대선 큰 배 4척, 소선 작은 배 1척을 또 깨트려요.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적진포라고 하는 데에서 일본군을 또 만나게 되는데, 이 적진포가 지금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전도마을인지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신유마을인지 잘 모르겠다가 이민웅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도 잘 모르겠다 쪽으로 받아들이고, 어쨌거나 고성에 있는 적진포에서 일본군을 또 만났는데, 이때는 일본 수군들이 전의를 상실해요. 배를 타고 싸우는 것은 안 된다 해서 포기를 하고 육지로 올라가서 육지에서 조총을 쏘아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전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일본군이 타고 있던 배를 또 깨트려서 큰 배 대선 9척, 중간배 중선 2척, 작은 배 소선 2척, 총 13척을 또 깨트려요. 옥포, 하포, 적진포 해전이 하나로 묶이는 한 번의 전투로 셈하게 되는데, 이걸 1차 출진, 이순신의 1차 출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44척 격파하고 노획물이 창고 5칸을 채울 정도였다. 일본군으로부터 뺏은 물건이죠. 군량미가 300석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승전보가 선조에게 알려진 그 시점이 언제냐면, 선조가 평양에 겨우 막 도착한 그 시점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최초의 승전보입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이겼다는 소식을 못 듣다가 선조가 이때 처음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순신에게 정이품 관직을 줘요. 품계를 올려준 거고, 관직은 전라 좌수사 그대로지만 높은 품계를 주어서 포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차 출진, 그냥 쉽게 옥포해전이라고 부르는 이 전투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거북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임진왜란 1592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의 이익주였습니다. 어렵다 했었는지가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자는 이야기는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명나라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이 요청하면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섣불리 지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그때 명나라에서 그럼 우리가 조선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때 명나라는 정신이 없을 때예요. 농민 반란 일어나고 저쪽 몽골 쪽에서 지금 커다란 반란이 일어나고 정치는 막 어지럽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는 게 확실한 거였을까? 만일 명나라의 구원을 기대하고 한양 도성을 지키고 싸우고 있는데 구원군이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자, 명나라가 우리를 꼭 도와줄 거라고 하는 이 생각,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는데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위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문서가 없어지면 평민 신분으로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당연히 노비가 아니면 평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노비 문서는 주로 공노비들의 문서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문서가 없어지면 노비라는 어떤 자료도 없으니까 내가 평민이야. 또 심지어는 내가 양반이야 그래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겠죠. 전쟁이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노비는 오히려 확실한 이름이 있습니다. 노비는 다 이름이 있고 이 이름을 문서로 다 기록을 해놔요. 이름이 좀 막 지은 이름 같은 것이 문제지 이름이 없는 노비는 오히려 없어요. 양반인 경우에는, 양반 여성인 경우에는 이름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지만 쓰지를 않아요. 노비들은 이름이 확실하게 있고 이름을 또 자주 씁니다. 문서로도 기록하고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죠. 뭐 개똥이, 뭐 개똥이. 그 다음에 여자 노비, 이걸 이제 노는 남자종, 비는 여자종이니까 비의 경우에 뭐 이런 이름, 뭐 작은 년, 어린 년,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작은 년이라고 이름 졌는데 얘가 키가 크면 어떡하죠? 그게 좀 의문이 든데요. 이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요. 노비는 오히려 이 노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요. 이 문서가 있는 한 그 사람은 노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계획적인 방화죠.